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아메리칸 리그에 이어서 오늘은 남은 15개 팀들,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쪽으로 15개 팀들 이어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내셔널리그 이렇게 또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 2, 3, 4, 5등부터 중부 1, 2, 3, 4, 5위, 서부 1, 2, 3, 4, 5위 이런 순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가운데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타격 지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투수, 마운드 지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애틀랜타는 지난 시즌 타격 관련 모든 지표에서 1등을 차지를 했어요. 타율, 낸 점수, 홈런, 출루율, 뭐 장타율 전부 다 1위를 차지를 했었고 압도적인 타격이었죠. 그리고 마운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평균 자책점 뭐 15등 수준, 홈런 허용도 뭐 11등, WHIP 17등, 상대팀의 타율 같은 거 14등 정도였는데 압도적인 타격에 비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불펜 보강이라든지 선발 자원도 보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 우르크라든지 OPS 이런 타격 관련은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인데 수비나 이런 뭐 마운드 성적 같은 것들은 그냥 15등 딱 중위권의 수준이었습니다. 애틀랜타가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애틀랜타의 이제 주된 영입 크리스 세일을 봐도 안 돼.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 세일이 글쎄 애틀랜타를 한 단계 높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원인가? 글쎄 나는 잘은 모르겠네. 저는 애틀랜타가 더 마음을 먹었으면 이런 세일보다는 더 확실한 카드를 물어왔어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뭐 팀페이로 상의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크리스 세일을 영입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켈레니치를 데려왔는데 이거는 시애틀이 마르코 곤잘레스의 셀러리를 덜기 위한 영입이었었죠. 그래서 애틀랜타도 마르코 곤잘레스와 켈레니치를 같이 받아오면서 몇몇 선수들 보냈고 소로카나 슈스터 이런 친구들 보냈고 마르코 곤잘레스는 이제 다른 팀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좀 이런 다른 추가적인 부담을 하면서요. 그리고 에런 버머랑 레이나도 로페즈 우수한 불펜들도 보강을 했고, 전반적으로 애틀랜타는 선발, 타선, 불펜 이렇게 한 자리씩 괜찮은 선수들을 다 이제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타격 실력이 확실히 대단했었는데, 근데 그해에 비해서 실속은 별로 없었다. 재작년에도 필라델피아한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그리고 작년에도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필라델피아한테 2번이나 이렇게 물을 먹었는데, 과연 내년에는 애틀랜타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살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좀 애매한 선발 자원들이었던 슈스터 그리고 카일 라이트 이런 친구들을 버렸고, 소로카도 좀처럼 부상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소로카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애틀랜타의 이런 선발 라인업들 여전히 무지막지한 이런 타선에다가 켈레니치가 더해졌었고, 에디 로사이오가 나가긴 했지만은 켈레니치 정도면은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만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선발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브라이스 엘더가 작년에 좀 후반기에 좀 처졌는데, 지금 여기 상으로는 엘더가 5선발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맥스 프리드 뭐 작년처럼 해주고 스트라이더는 조금 분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텐셜 자체는 내셔널리그 사이언까지 한번 노릴만한 포텐셜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딱 보여주긴 해야지. 그런 건 아쉽네. 찰리 모튼도 확실한 이런 커브, 이런 확실한 구질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페스티벌과 커브 잘 배합한다면 내년에도 좋은 활약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애틀랜타는 내년에도 지구 우승 경쟁권 정도는 충분할 거로 생각을 해요. 사실상 작년에 압도적으로 내셔널리그 1위를 질주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타격이 너무 훌륭했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타선도 별다른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어가지고 저는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도 보시면은 일단은 수비가 별로였어요. 디펜시브 런세이브가 상당히 별로였었고, 이 방어 같은 부분은 글쎄 좀 아무래도 휠러 같은 애들은 잘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약간 모자랐었죠. 에런 도나도 정규 시즌에는 조금 삐리했었고 막바지 가서 좋아졌지만은, 그리고 랑엘 수아레즈도 얘도 오락가락 했습니다. 산티스랑 랑엘 수아레즈가 이제 선발진에서 좌완들인데 이 두 좌완들이 약간 기복이 있었어요. 둘 다 또 땅볼 투수이기도 하고 약간 기복이 있었다. 타이완 워커도 마찬가지죠. 타이완 워커는 지금 3, 4선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옛날에 이제 매치 시절에는 좀 더 위상이 높았지만 지금 필라델피아에서는 사실 휠러나 놀라를 밀어내고 2선발 갈 만큼 그 정도의 자원은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도 보강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년 계약이었던 마이클 로렌젠 바로 버렸고, 로렌젠이 좀 필라델피아 이적 초기에는 잘했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냥 그저 그랬었고,
예, 뭐 별다른 뭐 영입은 별로 없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이제 위트 메리필드를 더해왔는데 더해진 게 나쁘진 않지만은 사실 필라델피아가 제가 작년에 본 관점에서는 타격이 일단은 좀 이렇게 분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격이 조금 더 늘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빅4 카스테야노스 뭐 슈와버 터너 하퍼 뭐 리얼 뮤토 거의 빅5인가 하여튼 이런 친구들이 부진을 얘네들이 다 같이 확 올랐던 게 8월 달이었잖아요. 작년에 필라델피아가 8월 달에는 뭐 메이저리그 한 달 홈런 전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막 훌륭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기복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좀 분산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런 점들을 보완하면은 좀 좋은 시즌을 보낼 것 같다. 작년에도 훌륭했지만은 아무래도 지구가 지구인지라 애틀랜타를 넘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저는 내년에도 지구 우승 경쟁은 할 것 같고 와일드 카드도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시즌이 더 기대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말하겠지만 필라델피아는 내년에도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도 작년에 뜻밖의 와일드 카드 진출을 이뤄냈었죠. 얘네가 보면은 선발 자원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뭐 1, 2, 3, 4, 5선발 중에 뭐 5선발 트레버 로저스는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에 원래는 샌디 알칸타라도 있다고 보면 되고 샌디 알칸타라 이제 부상으로 아무래도 내년은 조금 시즌 치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2024년 이제 토미존 때문에 샌디 알칸타라가 없는 시즌인데 아무래도 샌디 알칸타라가 재작년에 사이영 받고 작년에는 조금 부실했잖아요. 근데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년에는 마이애미가 아무래도 샌디 알칸타라의 부재로 인해서 조금 다운그레이드일 것 같긴 하다. 뭐 데려온 선수들 맷반즈나 베탄코트 데려왔는데 좀 직전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뭐 이제 불펜들 오컬트나 맨무어 보냈고 자니프에도 선발에서 빠졌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마이애미 말린스는 뭐 뚜렷한 이런 보강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고 저는 선발진의 포텐셜은 높아 보이지만은 여전히 타선도 조금 어렵고 그냥 여기 지구에서는 3등, 4등 정도가 유력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와일드카드 경쟁도 그렇게 뭐 쉬워 보이지는 않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딱히 여기도 보시다시피 수비라든지 마운드 지표나 타격 이런 부분에서 별다른 장점이 없는 팀입니다. 워낙에 홈런을 못 쳤던 팀이었었죠. 자 다음으로 뉴욕 매츠. 뉴욕 매츠도 이제 작년에 디그롭이랑 작별을 했었고 시즌 초에 마무리 에드윈 디아즈가 세레모니 하다 부상당해가지고 시즌 아웃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진짜 뉴욕 매츠 건진 거라고는 센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랄까 경쟁력을 갖췄던 퀸타나 정도? 퀸타나도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해줬는데 내년에도 사실은 선발 라인을 보면은 뭐 머나야랑 세베리노가 더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경쟁력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보면은 뭐 션버나랑 세베리노 데려오고 후지나미, 에덤 오타비노, 해리슨 베이더 이런 친구들 데려왔는데 뉴욕 매츠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단주 구단주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니까 스티브 코엔 구단주가 근데 구단주에 비해서도 그렇게 막 대단히 러쉬를 진행하고 같지는 않아요. 뭐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수비라든지 마운드라든지 타선 여러 가지 면에서 뉴욕 매츠가 뚜렷하게 장점이 별로 없는 팀인 것 같아. 저는 내년에도 뭐 누가 뭐 터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피트 알론소도 그렇고 린도어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너무 좀 부실하지 않나. 뉴욕 매치가 진짜 글쎄 내셔널리그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투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은 저는 지금의 이런 현재 체급으로는 포스트 시즌 조금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뉴욕 매치는요. 그 다음에 워싱턴은 내년에도 똑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슈어저랑 뭐 그 누구지 앤서니 랜던 스트라스버그 뭐 여러 선수들이 합쳐져 있었던 소토도 있었죠 그때 참. 우승했던 시즌 이후로는 워싱턴이 조금 한동안은 안식년을 가질 것 같다. 보시다시피 라인업 대부분이 다 이제 유망주밖에 없어요. 조이 갈로나 뭐 이런 애들 제외하면은 전부 다 유망주 수준입니다. 뭐 선발진도 패트릭 코빈 말고는 대부분이 좀 유망주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좀 그나마 없던 자원들 중에 괜찮았던 선수 칸델라리오 같은 애들도 보냈고요. 영입도 그냥 닉센젤, 플로로, 갈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시덥지 않다고 봐야죠. 워싱턴이 내년에도 좀 저는 하위권에 그냥 머무를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가끔씩 워싱턴이 작년에도 빠따력은 괜찮았어요. 이게 빠따력이 홈런은 없는데 타율은 괜찮았다. 타율 같은 거는 11등으로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에 반해서 따로 출루율이나 뭐 이런 뭐 베이스 러닝 그런 것들이 딱히 막
뭐 스몰볼로 2를 낼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요. 리그에서도 홈런을 가장 많이 쳐맞은 팀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내년에도 워싱턴이 꼴찌 탈출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네요. 밀워키는 여러 선수들을 팔았죠. 아무래도 밀워키가 좀 돈이 없는 그 스몰 마켓 팀이에요. 지금 코빈 번스를 파는 상태고 데빈 윌리엄스까지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밀워키가 지금 보시다시피 수비 전체 2위, 방어율 전체 1위였습니다. 불펜이든 선발이든 아주 훌륭했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1선발 코빈 번스를 보냈고 2선발 우드러프는 부상으로 내년을 뛸 수 없는 상태예요. 수술 때문에. 그래갖고 3선발이었던 프레디 페라타나 4선발 마일리가 1, 2선발로 올라왔는데 딱히 뭐 선발 영입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그 DL 홀 같은 친구 볼티모어에서 코빈 번스 보내고 홀 같은 애들 데려왔는데 여전히 불펜은 좋아요. 불펜은 훌륭해. 작년에 이제 훌륭했던 그 여러 선수들이 그대로 있는 중인데 지금 리그 최고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데빈 윌리엄스까지 판다? 이러면 미러키가 사실상 내년에는 우리는 조금 리셋 버튼을 누리겠다. 뭐 이런 셈이 되겠죠. 리스 호스킨스 영입하고 게리 산체스 데려오고 하면서 그리고 미러키가 대부분 이제 선수단이 좀 유망주들이 많아요. 투랑이라든지 뭐 프렐릭, 추리오 이런 애들 다 이제 유망주 단계의 선수들인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좀 기용해보는 야수들이 조금 터져주면 모르겠으나 여전히 저는 아무래도 1, 2선발이 이탈을 했고 작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좀 어렵지 않나. 아무래도 여기 중부지구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가 좀 만만한 지구거든요. 미러키가 조금 내려온다면 뭐 시카고라든지 신시내티 이런 팀들이 다 우승 한번 노려볼 법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듭니다. 저는 미러키는 개인적으로 지구 우승 경쟁이 워낙에 약한 지구여서 이렇게 많이 팔았어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작년만큼의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좀 추가는 못했는데 시카고 컵스가 코디 벨린저랑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시카고 컵스는 좋은 이런 빠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다시피 시카고가 여러가지 이런 성적들 자체는 괜찮아요. 와일드카드조차 가지 못했지만은 타격 지표라든지 뭐 마운드 지표 전부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비력도 전체 6등 수준, 타격도 OPS 8등, 우리크 12등이면 나쁘지 않았었죠. 사실은 성적상으로는 시카고가 마이애미 대신에 와일드카드 갔어야 되는데 못 갔던 팀이고 좀 이게 DTD 때문에 그랬었죠. DTD 때문에 전반기 때 되게 잘했는데 스트로먼이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이제 런던 시리즈 그 시즌 중간에 런던을 한번 다녀왔잖아요. 시카고가 그때 세인트루이스랑 갔던가 두 팀이 이제 그 런던으로 그 뭐랄까 월드 투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 갔다 왔어요. 그 이후로 나는 시카고 컵스가 조금 많이 쳐졌다고 생각을 해. 그 전까지는 전반기 때 좋은 포스였는데 런던 한번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제 스트로먼이 좀 폼이 떨어졌었고 전체적으로 시카고 컵스가 그때부터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작년에 이제 있던 친구들 터커 바나트 말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을 지켰습니다. 시몬스도 은퇴를 했지만은 뭐 이마나가 쇼타가 선발진에 한 자리를 하게 될 것 같고 코디 벨린저도 자리를 지키고요. 우수한 불펜인 휴스턴에서 이제 네리스 데려오고 저는 일단 시카고 컵스가 라인업상으로는 강한 전력을 유지를 하고 불펜이나 선발이 보강이 됐다. 작년에도 사실 막 불펜이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았거든. 뭐 웨리어더, 라이터, 알조레이로 이어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필승조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네리스가 더해졌다? 옌시 알몬테도 있다? 저는 일단은 컵스는 전력상으로 플러스라고 보고 객관적인 전력만 봤을 때는 내셔널리그 중부에서 현재 가장 강한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시내티 레즈인데 자 신시내티는 그 홈에서의 이런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가 이 어마어마한 빠따 구장이에요. 여기도 홈발을 많이 받았었는데 신시내티가 한창 불타오를 땐 불타올랐어. 거의 뭐 한 10몇 연승을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확 쳐졌었죠. 그게 문제야. 아무래도 라인업 대부분 보면은 조이 모토도 지금 이제 은퇴 수준에 있고 대부분 라인업이 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선발 라인업조차 대부분 다 어린 선수들입니다. 이 아주 신시내티는 좀 경험 많은 선수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좀 나이가 많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근데 사실은 보여진 성적 자체는 괜찮았었어요. 보시면은 타격 관련 지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우수했었고 좀 마운드가 아쉬운데 사실 작년에 제가 좀 꿀 빨았던 친구들이 애쉬 크래프트
애쉬 크래프트나 에벗 이런 친구들 꿀을 많이 빨았거든요. 헌터 그린도 꿀 빨 수 있었는데 좀 부상으로 빠졌고, 애쉬 크래프트가 시즌 초반에 졸라 못하다가 그 이후로는 미드맨 수준이었잖아. 그런 점에서 신시내티는 이렇게 딱 노리고 가면 괜찮은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뭐 칸델라리오도 영입을 했고, 뭐 루크 이버 같은 리스크 있는 친구들도 보냈고, 여전히 뭐 신시내티가 빠따적으로나 뭐 마운드적으로나 크게 메이저리그를 호령할 만한 그런 팀은 아니지만은, 뭐 엘리 델라크루즈 같은 진짜 엄청난 이런 포텐셜의 유망주도 데뷔를 시키고, 전반적으로 터질 구석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 불펜지도 꽤나 쏠쏠했었고, 3점대 불펜 자원들이 되게 많죠 여기가.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신시내티가 작년처럼 내년 아니라 올해구나 이제. 올 시즌에는 신시내티가 와일드카드 경쟁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츠버그는 진짜 30개 팀 가운데 별로 들이 말씀이 없는 팀인 것 같아. 미치 켈러랑 재계약을 했고, 이제 뭐 여기저기 오락가락 하던 마르코 곤잘레스도 셀러리 받고, 이런 것들 보면은 마르코 곤잘레스 같이 실력은 애매하지만은 셀러리는 큰 이런 친구들을 받아왔다는 것부터가 피츠버그가 당분간은 달릴 생각이 없다 이거거든요. 맥커친도 이제 재계약을 했었고, 저는 내년에도 피츠버그는 내셔널리그 중부에서 4등 5등 정도 할 것 같아요. 여기가 딱히 대단한 반등을 이뤄낼 것 같지는 않고, 작년에도 이제 좀 괜찮은 친구들이었던 카를로스 산타나 팔고 막 그랬었으니까, 작년이랑 이어서 올해에도 조금 뭐 유망주를 테스트하고, 지금 좀 괜찮은 불펜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조금 써먹고 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프먼 같은 애도 시즌 중반에 좀 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베드나르도 탈출할 것 같고, 그 정도의 얘기만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글쎄 소니 그레이 영입을 하고 카일 깁슨, 랜스린, 지금 세인트루이스가요 선발진 평균 나이가 35살이 넘어요. 좀 나이가 많은 선발진에다가 뭐 구속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지도 않고, 사실은 이러면은 뭐 벤치에서는 그 불펜에서는 좀 빠른 구속을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글쎄 저는 세인트루이스 조금 회의적으로 보기는 봅니다. 타일러 오닐도 팔았고, 다코다 허스나 우드포드 이런 애들 다 그냥 갖다 팔았고, 데려온 거라고는 이제 정상적인 여기 전 소니 그레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카일 깁슨이나 랜슨이 세인트루이스의 클래스를 한 단계 더 높여줄 만한 선발 영입이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나는. 작년에도 뭐 여전히 골드 슈미트라든지 아레나도 같은 친구들이 있고, 브랜드 노너번 같은 애들 살려 쓰고, 놀란 고먼, 여전히 토미 에드먼이나 누트발 이런 코어급들은 많이 지켰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가 빠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작년보다야 그래도 선발이 괜찮으니까 조금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글쎄 포스트 시즌 경쟁은 저는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세인트루이스가 확연하게 확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부지구인데요, 다저스는 거의 뭐 지금 아메리칸 리그의 뉴욕 양키스와 더불어서 이 이름값만큼은 진짜 대단합니다. 라인업 그냥 보면 알죠. 윌 스미스, 프리먼, 배츠, 먼시, 게빌 럭스도 복귀하고, 오타니가 더해졌고, 테오스카 에렌네스, 제임스 아우머, 여기다 뭐 제이슨 헤어워드까지 빠따가 어느 하나 진짜 어디 만만히 볼 데가 없죠. 그리고 오타니를 영입했고, 글래스노우 데려왔고요. 그리고 야마모토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영입 푸시를 했습니다. 다저스가 이를 가른 것 같아. 근데 진짜 이런 라인업으로도 작년처럼 디비전 시리즈에서 물을 먹는다? 다저스 같은 빅마켓 인기팀한테 참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또 감독이 잘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자, 어쨌든 다저스가 선발이 약간 애매해. 왜 그러냐면 이제 워커빌러도 돌아올 거고, 지금 이제 유리아스를 버렸습니다. 워커빌러도 돌아올 거고, 유망주 페피엇도 버렸는데, 뭐 작년에 잘했었던 그 이름 뭐더라? 바비 밀러. 바비 밀러도 그렇고 팩스턴도 영입을 했는데 커셔랑도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나는 어쩌면 다저스가 6인 선발 로테이션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야마모토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다르비슈가요, 니오넴에서 엄청 그냥 리그 폭격하고 메이저리그로 왔잖아요. 다르비슈는 마지막 시즌, 일본 야구에서 보낸 마지막 시즌 때는 메이저리그 적응 차원을 위해서 5인 로테로 뛰었거든. 근데 야마모토는 그런 걸 안 했어요. 나는 그래서 야마모토가 이런 적은 휴식일 이후에 등판, 이거에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다저스가 지금 선발 로테이션 상으로는 이 자리에 지금 오타니, 글래스노, 야마모토, 커쇼, 팩스턴이 있는데, 여기다가 바비 밀러라든지 워커빌로도 들어갈 만해요. 거기다 뭐 곤솔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다저스가 이 정도면 6일 로테이션 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다저스의 투수 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쏠쏠했던 영이 브레이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잘했던 그레테로까지 얼핏 보면은 다른 이런 선발진이나 빠따에 비해서 불펜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뭐 조켈리도 있고, 저는 여전히 다저스가 서부지구 1위 자리는 놓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라인업이 사기예요, 사기. 빠따라고도 보시다시피 애틀랜타 2은 거의 뭐 2등 수준이었다 보니까 저는 다저스는 내년에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 같다. 디비전 시리즈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월시 준우승을 해냈던 애리조나인데, 야, 정말 의외였었죠. 이게 아무래도 진짜 역대급 이런 데뷔 시즌이었던 코빈 캐롤에다가 좀 감춰졌던 모레노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도 되게 잘했어. 퍼드모라든지 구리엘도 그랬고, 알렉 토마스, 크리스티안 워커, 캐테 마르테, 어지간한 선수들이 전부 다 잘했어요. 좀 얘네들이 포스트시즌에 특히 잘했는데, 전반기 때 사실은 애리조나가 엄청 잘했거든요. 빠따력이 특히 뛰어났는데 후반기 들어서 빠따가 확 죽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후반기에 DT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와일드카드 나갔고 애리조나가 충분히 좀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도 딱 뚜렷한 이런 구심점이 없다, 베테랑 선수가 없다 이랬는데도 애리조나가 월드 시리즈까지 갔잖아요. 저는 선수단 대부분한테 진짜 엄청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뭐 작 피더슨 데려오고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데려오고 이렇게 뭐 선발진이라든지 좀 괜찮은 영입들도 덜어 있었다. 마크 멜란스는 사실 그렇게 써먹지 못했고, 토미 팸도 보내만 하고, 잭 데이비스 이제는 애리조나에 그렇게 필요 없는 선수죠. 저는 애리조나가 4, 5선발이 아쉽다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내년에도 와일드카드 경쟁 정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좀 재능 넘치는 이런 라인업도 그렇고, 빠따 라인업도 그렇고, 내년에도 애리조나는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다. 좀 작년 같은 DTD만 없는다면은 더 볼만할 것 같긴 합니다. 와일드카드 경쟁권까지 노려보도록 할게요. 샌디에고는요, 작년에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었죠. 소토 데려오고, 뭐, 막 여러 선수들이랑 재계약도 하고, 젠더버 같이 데려오고 막 했는데, 한 시즌 만에 스넬 보내고 후안 소토 보내고 여러 선수 팔아치웠습니다. 데려온 선수들도 사실은 그렇게 좀 성에 안 차는 수준이고, 이게 선발진부터가 벌써 망했어요 사실은. 네, 머스그로버나 뭐 다르비슈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3, 4, 5선발이 다 뉴욕에서 데려왔는, 양키스에서 데려왔는데 시즌 치르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마이클 킹이 막바지에는 가능성 보여주고 했는데, 랜디 바스케스나 자니 브리또한테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젠더브 같이 여전히 있고 마차도 있고 합니다만은 소토도 보냈고, 타선도 확실히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저는 내년에 샌디에고가 올해처럼 라인업에 위압감도 없고 와일드카드 레이스도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네요. 워낙에 또 이제 구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수비력으로 먹고 살던지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방어라든지 마운드 지표는 되게 좋았어요. 마운드 지표도 방어 전체 2등, 홈런도 세 번째로 적게 허용하고, WHP 관리라든지 피안타율 관리 이런 것도 잘 됐는데, 샌디에고는 워낙에 좀 치고 나갈 때 못 나갔지. 내년에도 지금 뭐 선발진도 약해졌고 타선도 약해졌다. 글쎄요, 저는 뭐 페타주 같은 애들, 타티스 같은 애들이 진짜 팀을 이끄는 활약을 한다, 그런 거 아니면은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웹이랑 코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마땅히 대단한 이런 선발진 영입을 하지 못했어요. 로비레이를 데려오긴 했지만은, 글쎄 로비레이가 뭐 3선발 정도 해주겠지만은 샌프란시스코도 4, 5선발이 좀 약하죠. 작년에는 진짜 샌프란시스코가 알렉스 우드나 스트리플링 활용해가지고 불펜 데이를 엄청 많이 돌렸잖아요. 글쎄 나는 그런 후폭풍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도 여기가 구장발 때문에 홈런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또 로건 앱이나 콥 이런 땅볼 투수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좀 먹혀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빠따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지금 뭐 이게 OPS나 WRC 플러스 상으로는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는데, 타율 같은 면에서는 거의 뭐 시즌 내내 꼴찌에 머물렀었고, 이번에 영입으로 호르에 솔레어 데려오고 막 이러긴 했는데 대단한 영입은 아니잖아요. 브랜든 크로포트도 은퇴 수순에다가 AJ 플락도 나갔고,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많이 쳐줘야 와카 경쟁권이라고 보는데, 사실 왜냐면 샌프가 작년에 너무 팀이 개판이었었고, 그 정도까지 개판으로 가지만 않는다면은 그래도 애리조나 정도는 위협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기는 하네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내년 시즌에도 샌프란시스코가. 마지막으로 콜로라도인데, 역시나 콜로라도는 보시다시피 빠따도 그냥 그저 그랬었고, 마운드 지표가 리그 꼴찌입니다. 역시나 쿠어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콜로라도가 옛날에 한창 잘 나갈 때 그때는 홈에서는 조금 잘 쳤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홈발마저 별로였어. 옛날에 막 툴로이츠키 같은 애들 있을 때 카를로스 곤잘레스, 카를로스 고메즈 막 이런 애들 있을 때는 그래도 콜로라도 좀 경게임이 봐줄만 했는데 지금은 뭐 기대감 있는 선발도 없고요. 퀀트리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글쎄 잘 먹히려나? 다코다우슨? 콜로라도에서 먹히려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죠. 작년에 이제 땜빵 선발이었던 뭐 사이 블라크나 맷 코흐 이런 애들 다 그냥 이제 보냈는데 콜로라도는 그나마 이제 조금 싹수가 보이는 친구들 브랜든 로저스라든지 놀란 존스 뭐 에제키엘 토바 이런 친구들이 그나마 조금 싹수가 보이지만은 크리스 브라이언트 이전 FA 영입이 너무 망했고 저는 당분간 콜로라도가 올라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도 내셔널리그 꼴찌 자리는 콜로라도가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이저리그 30개 팀을 다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즌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본 사항들 어떤 선수가 영입이 됐고 이 팀이 작년에 성적은 어땠으며 선발 라인업이나 이런 뭐 야수들 선발진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것들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